x가 0과 2파이 사이일 때 다음 부등식을 풀으래. 그럼 항상 우리가 싹코탄 내부에 다음처럼 이 사항에 들어있으면 항상 치환하고 간다고 했죠.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야 됩니다. 그럼 t 범위는 x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 해야 되니까 t 범위는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 볼 수 있고, 그럼 생각 가면 사인 탄젠 t가 1보다 작아요니까 y는 탄젠트 t y는 1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범위가 지금 다음처럼 밀려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사이트니까 기본 주기부터 차근차근 그려야 되는데, 기본 주기 지금 마 2분의 파이부터 물 2분의 파이까지 한 주기, 마 2분의 파이부터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주기, 그 다음 주기는 파이를 기준으로 또 한 주기, 그 다음 또 2파이를 기준으로 또 한 주기, 이렇게 주기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위가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본 주기,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가 그려놓고 반드시 범위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범위가 플러스 3대 파이란 말이야. 60도니까 어떻게 돼? 3대 파이 되면 어떻게 돼? 뭐 나와? 3대 파이는 뭐 나와? 3 나와요? 그럼 얘부터 쭉 어디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2파이 플러스 3대 파이,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3대 파이까지니까 우리가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y값을 생각하면 쭉 그대로 가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2파이만큼 앞으로 가더라도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똑같은 y값 가겠지. 그래서 색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기 안쪽 쭉쭉쭉 다 쓰는 거고, 여기 뒤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살짝 지웠는데 우리 1, 4 하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점선으로 냅둡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 해야 되냐면 y1. 그럼 중요한 게 y1이 얘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네요. y1이 아래에 있습니다. 반드시 3분의 8 넣었을 때 y값 생각하면 얘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는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y1이. 그러면 교점 1 넣었을 때 얼마야? 언제 1이야? 3분의 파이야? 그 다음 친구는 또 주기가만큼 갔으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 다음 친구는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겠죠? 1 넣었을 때 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항상.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탄젠트 그래프랑 y는 그래프인데 탄젠트 그래프 더 위에 있는 게 찾고 싶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탄젠트 그래프 더 위에 있으려면 지금 y이 여기 있으니까 1 위에 있으니까 이만큼은 되겠죠? 뭐 싫어? 반대로 했네? 1이 더 크고 싶대? 1이 더 크고 싶으면 여기는 탄젠트 위에 있고 여기는 1이 더 위에 있죠? 여기는 탄젠트 위에 있고 마찬가지 또 여기는 또 누가 위에 있냐면 1이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요 두 개거든. 지금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탄젠트가 위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탄젠트가 위에, 여기서 여기까지 탄젠트 위에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고요. 있죠? 여기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파이인가? 여기 다 알고 있죠? 여기 다 알고 있죠? 근데 등호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긴 등호가 될까라고 물어보면
작을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러면 안 닿죠. 중분수는 탄젠트가 1보다 작으면 되거든. 이 순간에서 탄젠트가 어때? 작아 커? 밑에 쫙 내려가니까 무조건 작지? 돼요 이거. 이때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탄젠트가 더 작을 때 x의 범위라고. 이 순간은 탄젠트가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1이 무조건 커요. 되겠죠? 근데 얘는 되냐? 얘는 같잖아. 같으면 안 돼요. 지금 같으면 들어가겠지만 지금 얘가 탄젠트가 얘가 얘보다 무조건 작고 싶다고. 근데 좀 정의에 빠져서 안 된다. 좀 애매한데 좀 생각 나중에 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개의 범위가 등장하겠네. 그래서 뭐야 이거?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4분의 5파이까지. 여기는 2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 얼마 이거? 4분의 9파이. 근데 뭐 해야 돼 이제? x 돌려야죠? 그럼 이제 x는 t 빼기 3분의 파이니까 뭐 해야 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빼줘야죠? 그러면 3분의 파이 빼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6분의 파이야? 마찬가지 얘도 4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어떻게 돼? 12분의 어떻게 돼? 12분의 15에서 4 뺐으니까 15에서 4 빼면 11파이 15에서 11파이. 자 얘도 2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 3분의 9파이에서 3분의 파이 다 빼야 되니까 이거 얼마? 6분의 9에서 2 뺐으니까 9에서 2 빼면 7파이. 자 12분의 얼마에서 27에서 4 뺐으니까 23파이. 구하면 되겠죠?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하는데 그럼 뭐 하면 돼? 판별식이 뭐 하면 돼? 판별식이 뭐 하면 돼? 당연하지.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이야. 어떠한 이 친구가 두 개 존재한다면 그 친구의 부호가 달라야 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기억나 안 나? 어떠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부호가 다를 조건은 곱만 음수이면 돼요. 합은 알 수 없고 판별식은 곱이 음수라면 곱공식이 얼마야? 곱공식은 a분의 c죠?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판별식을 쓸 필요 없는 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얘가 음수겠죠? 맞아요? 얘 이미 양수고 양수네. 양수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미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두 실을 내고 싶다는 뭐 하면 되냐면 곱이 음수하면 됩니다. 얘만 만족하면 판별식은 자동 성립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뭐 해도 되지만 시간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러면 곱이 음수니까 곱이 얼마야? a분의 c니까 뭐가 음수? 사인 제곱 세타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음수예요. 이거만 풀면 문제 끝나니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사인으로 몰든 코사인으로 몰든 몰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마찬가지 다음 친구는 사인 그래프입니다. 잘 나온 겁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다음을 다 더한 게 뭐니? 그럼 이제 x1, x2, x3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K값이 있어? 그죠? 그럼 x1, x2, x3의 관계는 뭘까? x3는 뭐야? 이게 뭘까? 뭐니 이게? 지금 x1, x2, x 문자 3개니까 좀 문제를 모르고 싶다고. 그럼 x1과 x3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봐봐. x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한 줄 돌아서 돌아왔지 제자리로. 예. 맞아요? 그럼 x1 잘 봐. 이거 어떻게 중요한 겁니다. x1과 x3를 비교하면 주기가 우리가 사인의 주기를 잴 때 보통 0,0 시작해서 쭉 가잖아 이렇게. 예. 얘만 한 주기인 게 아니라 어느 점을 잡든
한 사이클 돌고 와서 제로 돌아온다면 이만큼도 주기야. 지금 x1 시작해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맞아요? 그러면 x1부터 x3까지도 주기라고. 그럼 x1과 x3는 한 주기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주기는,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얘는 x1 플러스 2파이인 겁니다. x1과 x2는 뭐였는데 샤이 다시 온다겠나? 네. 너 언제까지 하니 도대체? 아니 다 했어요. 아니 근데 수학 숙제하려고 영어 수업 못해가지고 뺏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잘 바꿨어. 예. 이 사인이야.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지우면 몇 맞아야 돼? 예. 양쪽에 문자 있으면 똑같은 거 지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해? 양변에 코사인 곱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돼? 넘겼으면 2 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0이니까 사인을 묶으면 2 코사인 빼기 1은 0이에요. 즉 얘는 사인이 0이거나 혹은 2 코사인 빼기 0이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인 겁니다. 두 번 푸는 거야. 다음 범위 안에서 사인 0일 때랑 코사인 2분의 1일 때 두 번 풀어서 두 개의 모든 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좀 내가 옛날에 한 것만 더하면 지금 sin x는 0을 풀 거 아니야? 다음 범위 안에서 다음 해에 모든 해 합을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대칭성의 입장에서 해 합을 구하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그럼 그려보면 그럼 얘는 지금 y는 sin x를 그리고 y는 0을 그린 다음에 교점을 챙겨서 그 교점에 모든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기본 그래프니까 좀 빠르게 그리면 다음점 생겼어. 그럼 이제 얘가 언제 0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y는 0 여기 있을 거 아니야. y는 0. 그럼 언제랑 언제야? y는 0이니까 교점이 3개 나오네. 근데 지금 범위가 0은 들어가고 2파이 안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건 0이랑 파이랑 2파이 못 들어가네. 만족하는 건 0이랑 파이지 이렇게. 맞아요? 밑에 해는 0이랑 파이야. 얘는 너무 쉬우니까 뭐 대칭성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2분의 1, y는 코사인 x랑 y는 2분의 1을 보면 마찬가지 코사인이니까 좀 빠르게 그리면 기본 코사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2파이 한 주기 0색 7 2파이 빵꾸 이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인데 누구랑 이제 y, 똑같이 얘가 y는 2분의 1과의 교조를 찾아서 이 두 개의 해를 뭐 찾고 싶다? 합을 찾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알파랑 베타를 찾는 게 굉장히 쉽잖아? 찾아야 되거든? 근데 합을 찾으러 가면 우리가 대칭성 있을 때 해 합을 구하라고 치면 굉장히 신기한 성질이 나오는데 이게 2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이 친구 누구의 대칭이야 지금? 알파랑 베타는 누구의 대칭이야? 파이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이렇게. x는 파이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가 무관하게 알파랑 베타는 파이의 대칭이면 더해서 반띵이 파이야. 그럼 합은 항상 얼마인 거야? 2파인 거야 이렇게. 실제로 얘가 k여도 돼. k이고 얘가 뭐 0과 1 사이여도 되고 얘가 뭐 마이너스 1과 실제로는 뭐 얘가 어디 상관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범위에서 되기 때문에 k여고 k가 마이너스 1 사이여면 항상 두 개의 합은 대칭이기 때문에 합의 반띵이 대칭. 그럼 합은 항상 대칭성에 대한 곱하기 2야. 그렇기 때문에 뭐 x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안 구하고 합은 2파이에요 해도 된다고. 이게 고3 입장에선 맨날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뭐 그냥 구하라는 거니까 구하면 언제 2분의 1이야? 코사인 언제 2분의 1이지?
뭐라고? 3분의 파이? 마찬가지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3분의 파이랑 얼마야? 3분의 5파이네. 당연히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지만 우리가 대칭성에다가 하루 구하세요는 다음처럼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네,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도식이니까 곱이 음수이면 돼서 곱이 음수이다 했어. 그냥 어떻게 했다고? 저 코사인 제곱을 바꿔가지고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으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 사인 제곱 빼기 3 2 0보다 작아요야. 근데 거기서 3 넘기고 당연히 안 되지. 뭔 소리야? 어떻게 해야 돼요? 꽤 안 된다고요. 뭐라고? 간 다음에 왜 안 돼요? 당연히 뭐 해야 돼? 인수분 해야지. 당연히 인수분 해야지. 당연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루트 4 그럼 이제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랑 플러스 2분의 루트 3 사이 있다. 양쪽 제곱 날리면 한쪽 안 푸는 거잖아. 다 문제 이렇게 푸는 소리 하고 있어. 제일 근본적인 내용을 말해야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범위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되지만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이거 상하 방정식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나 뭐해? 몰아야지. 뭘 몰았어? 지금 코사인을 몰 거 아니야.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k는 0일 텐데 뭐라고? 어떻게 되는 아, 네. 그럼 4 코사인 제곱 써줘.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이야. 얘가 실익을 하는데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냐니까? 뭐 할 거야? 당연히 뭐 해? 이 상태로 판별식 어떻게 쓰냐니까? 시안에서 판별식은 2차밖에 못 써. 그러면 코사인 x를 뭐 해? 시안 t로 놔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은 2차만 쓰는 거라니까? 치환했어. 그럼 4t 제곱 4t 마사 마케인 0이야? 굉장히 중요한 걸 안 했거든? 범위 당연히 뭐 해야 돼? 치웠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가 생기겠지? 범위가 어떻게 돼? 마1과 1 사이야? 내가 거듭 강조했죠? 범위 생기면 판별 써도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는 범위가 있어도 판별 쓰면 다 나와. 그렇지만 정확히 알아야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뭐 굉장히 쉬운 문제 풀 것도 아니고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 못 써. 네, 뭐 해보라고 했어? 그림 그려서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다음 친구의 해가 실기 존재해야 된다고 얘가 실기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 사이에 존재해야 돼. 이 벗어나는 친구 존재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아래 블록인 2차 함수 얘를 ft라고 보면 아래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이 친구가 실기 존재해야 되는데 어디서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실기 존재한다고. 그러면 근이 무엇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 이런 문제 뭐라 불러? 근의 분리. 항상 근본 먼저. 근의 분리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안 낑기는 데가 없어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문제. 어떻게 푼다? 한판 축. 한 점, 판별식, 축방 3개 본다 하겠습니다. 1번, 마일름 양수의 함수야? 마일름 함수가 F 마일 양수 음수, 위에서 양수, F1의 양수 음수, 양수, 그쵸?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때야? 당연히 뭐 해야 돼? 실근이면 실근. 판별식 어때야 돼? 뭔가 그건 크나 같으면 되겠죠? 음수면 허근이니까
3번 축방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축방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미 사이에 낑겨 있죠? 예.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미 낑겨 있기 때문에 축방은 이미 성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해서 풀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고 나올 수가 없어. 어? 근데 그래서 이게 생김새에 따라서 여기 등호를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근이 마일이든 1이든 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면 얘가 먹고 싶냐면 얘가 지금 마일과 1 범위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지금 마일 넣었을 때 양보다 큰 건데 마일이 알파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줘야 돼. 이렇게 돼야 안 돼? 마이너스 알파가 그러니까 해가 마일이 돼도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돼. 그 때문에 이거 등호 둘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호 체크해줘야 돼. 일반적으로 잘 안 들어가지만 얘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문제는 뭐 사이에 있다 인 건데 얘는 그냥 다음 범위 안에 실이 존재하는 거니까. 마일르면 어떻게 돼? 마일르면 어떻게 돼? F 마일르면 어떻게 되니? 마케이가 0보다 큰 것 같아요. K가 작아요. 마사 1르면 어떻게 돼? 1르면 4 빼기 K가 0보다 큰 것 같아요. K가 작아요. 4 판별식 D는 절반공식 쓰면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뭐 하고 싶다? 0보다 큰 거 갖고 싶다? 뭐 어떻게 되니? 32 플러스 4K가 0보다 큰 거 같다. K는 커나 같아요. 뭐보다? 마이너스 8. 그러면 동시만족하는 건 뭐요? 나 부정말 틀린 거 잠깐 보자. 넘어가면 작다. 안 틀렸죠? 그럼 얘가 마8보다는 커 나왔고 마4보다 작거 나왔고 4보다 작거 나왔으니까 내가 섞으신 범위 여기겠네. 그래서 마8과 마4 계산 사이에 있어요. 이거 틀렸어? 자, 뿔사인데 얘 뿔사죠? 얘 뿔사죠? 예. 아닌데 여기 틀렸네. B의 절반 제곱이니까 여기가 4죠? 그죠? B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어떻게 돼 여기가 4, 16 얘 20 예.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오 마오야? 예. 마오 그냥 오류 생기네. 이렇게 하면 실근이 존재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항상 두 개의 실근이 항상 마일과 1 사이에 푼 거고 단 하나라도 있으니까 뭐 요것도 되고 실제로 요것도 되고 뭐 요것도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럼 이것도 해봐야 돼 이것도 해봐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세 개를 다 해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고민해보고 답지를 풀어볼까? 다시 풀어야 되겠는데 다시 풀어봅시다. 한판치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잘못 샀겠죠?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판축으로 풀면 3번 풀어야 되니까 돌려 풀면 넘겨서 함수를 바라보겠다. 코사인에 대한 2차식 함수든 K라고 놓고 얘를 함수 취급해서 왼쪽도 하나의 함수 오른쪽 하나의 함수를 본 다음에 이 왼쪽 함수와 YNK의 교점이 발생하면 C를 갖는다.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T를 취하면 범위 생길 거고 취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꼭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5고 근데 우리가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다음 2차 함수의 다음 범위에서의 그래프랑 YK랑 교점이 지금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K가 4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 라고 답을 냈는데 살짝 위험한 풀입니다. 똑같이 다시 풀어보면 넘기면 코사인 제곱 빼기 3 코사인 더하기 9는 커나타의 세타 A 이러면 왼쪽도 하나의 함수 오른쪽도 하나의 함수 본 다음에 얘가 얘보다 얘가 항상 크면 돼서 내가 y는 이 친구 코사인 친구를 그려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를 t를 쳐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 근데 치환했기 때문에 t 범위가 말과 1 사이.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얘로 다시 그리겠다. 이 친구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오겸 찾으면 t 빼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9 빼기 절반 제곱 들어갔으니까 4분의 9 얼마야? 해주면 4분의 27. 마찬가지 다음 친구 그리면 왼쪽 그래프 그리면 꼭점이 지금 t가 2분의 3일 때 y가 4분의 27. 근데 주어진 범위가 마1부터 1까지니까 범위 안 들어갑니다. 이만큼만 써야 돼. 우리 지금 이렇게 마1부터 1까지는 써야 되는데 지금 얘랑 누구? y는 A랑 봤을 때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항상 크고 싶은 거니까 다음 범위 안에서 다음 친구의 최소값을 찾으면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네. 그럼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7이네. 그러면 파란색이 y는 A보다 항상 커 나왔기 때문에 A가 7보다 항상 작고 나타나기 때문에 A는 7보다 작고 나왔다. 그러면 A의 범위를 찾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치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7번인데 얘랑 교점이 뭐니? 그럼 이제 기본 하나만 딱 그려보면 기본 코사인 그렸어. 기본 사인을 그렸어. 기본 사인은 어떻게 그렸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죠. 이렇게 2파이 최대값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거든. 얘다 뭘 그려야 되면 그 다음에 주기를 더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내가 확장해 준 거고 이렇게 얘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볼 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이상하게 생겼거든. 그럼 기울기를 제외하고 0는 뭐 나와? y좌표 얼마지? 지금 0,1을 지나단 말이야. 예. 0,1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얘랑 교체 몇 개니? 그러면 지금 y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할 때 어디를 지나는지 반대 체크해봐야 돼. 그럼 기울기 있다는 식이잖아? 맞아요? 예. 얘는 뭐 넣어봐야 되면 얘는 4파이 넣어봐야 되거든. 4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 4파이 0 나오거든. 예. 지금 줄을 더 그리면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들이 어딜 지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즉 y값이 1 마이너스 1 즉 얘는 4파이 넣으면 0 나오죠? 그럼 더 넣어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8파이 넣어봐야 되는 소리인데 일단 넣어볼게. 그럼 지금 내가 4파이 넣으면 0 나오죠? 여기 지나죠? 그럼 아직까지 교점 몇 개인지 몰라. 얘는 사인은 치역이 뿔마 1이기 때문에 마1 지날 때랑 1 지날 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8파이는 뭐 나와? 마1이죠? 8파이까지 그려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얘를 이제 더 그려야 돼.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몇 개는 그려봐야 되냐면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8파이까지는 그려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실제로 이렇게 (6파이) 이거 뭐야 이게 8파이까지 그려보면 얘가 지금 뭐 지난다고? 얘가 지금 0,1 지나고 뭘 지나? 1. 8파이 지금 마일이지? 예. 그러면 쫙 생김새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대행대를 지워서 보면 교점이 지금 왼쪽에서만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는 발생하냐라는 건데 지금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럼 이제 그 밑에 내려가죠?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어? 없죠. 없죠? 더 올라가 버리자. 1 위로 올라가. 얘는 사인은 1을 못 넘는데 이미 0은 1이야. 1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쭉 올라가죠? 발생하니까 우리가 다음처럼 뭘 넣어봐야 되냐면 y절편이 y가 1이나 마이너스 나오는 걸 그려봐야 됩니다. 쉽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얘는 주요한 게 8파이 넣으면 마일이 지난다. 얘를 넣어봐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처럼 그려야 돼. 내가 애초에 그릴 때부터 길게 그렸죠. 88까지 그려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점이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이렇게 카운팅하는 겁니다.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유리함수 관련돼서 잘 나오고 뭐 시선과 관련돼서 잘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을 풀 거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y는 사인 코사인 정도면 y는 사인 x랑 y는 코사인 x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둘 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긴 해.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각형 계속 그려보면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는 풀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친구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푼다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사인 이쁘게 그리고 코사인 이쁘게 그렸어. 마찬가지 사인이 언제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사인이 위에 있죠. 이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내가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같아집니까? 결국 이제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은 언제 같아진다고 하면 언제 같아진다겠죠? 그래서 90. 더해서 90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는 건 여기가 이렇게 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사코는 대칭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으로 민 거라겠죠?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얼마큼 민 거냐면 똑같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 똑같은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이랑 2분의 3파이 가운데가 얼마야? 더해서 반대가 얼마야?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얼마야 이거? 뭐라고? 4분의 5파이 즉 얼마큼 앞으로 간 거죠? 파이 즉 파이만큼 앞으로 가면 계속 값이 똑같다 인 거지.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즉 얘는 알고 있으면 좀 땡큐야. 알고 있으면 좀 고마운 거고 이렇게 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딱 이 문제는 쉬운 거니까 이 정도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인 거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풀려. 어떻게 푸냐? 당연히 탄젠트 바꿔야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니까 탄젠트니까 다음 친구를 탄젠트 바꿔 풀 건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얘가 넘어가서 부등호에 안 바뀌려면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돼. 즉 코사인 x가 양수면 안 바뀌고 넘어가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2 0보다 커 같다. 즉 탄젠트가 0보다 커를 풀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다음 범위에서 코사인 양수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근데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를 금방 그려서 0부터 2파이 사이에 코사인은 언제 양수냐로 하면 다음처럼 기본 그래프를 그리면 2분의 1 파이 2분의 3 파이 그럼 당연히 0부터 2분의 1파이까지 2분의 3부터 2파이까지 다음 두 개의 범위에서는 될 거 아니야. 코사인 양수겠죠. 코사인 언제 양수냐면 그때 x의 범위는 0 들어가 포함 0 포함 0부터 2분의 1파이 또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이 범위에서는 이거 풀면 된다고. 그럼 탄젠트가 언제 양수예요를 풀면 탄젠트 빨리빨리 그려주면 0 파이 2파이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를 최대한 빨리 그려서 빨리빨리 판단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숙달시킨 연습하는 거라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답지 보고 대충 안되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네 이러고 넘어가면 숙달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본주의 그리면 요만큼만
여기 필요 없죠? 근데 쓰는 게 또 어디까지 쓰고 싶냐면 어디까지야?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만큼이랑 이만큼만 쓰고 싶어? 그럼 그 중에서 뭐 하고 싶어? 탄젠트가 언제 0보다 크다 터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요겠네. 이 범위 이거밖에 없죠? 그럼 케이스 2 케이스는 코사인 x가 음수면 뒤집어진단 말이야. 뒤집어지니까 결국은 탄젠트가 음수를 풀어야 돼. 그럼 코사인 음수라는 건 밑에 있으니까 2분의 1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 가운데를 놓는 거잖아. 이 가운데에서 탄젠트 언제 음수니? 그럼 이제 얼마큼이야? 요만큼이겠지? 맞아요? 요만큼이니까 얘 해는 두 번째 해는 얼마냐면 0부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야. 그러면 케이스 1에서 답 나오고 케이스 2에서 답 나왔네. 등목 들어갈 수가 이건 내가 내려서 탄젠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등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대 파일 넣어도 똑같죠? 내가 이건 강제로 넘겨서 탄젠트 만든 거기 때문에 등호 빼고 가야겠다. 여기 등호를 빼고 계산한 다음에 K3로 코사인 X가 0일 때 따로 하면 언제 들어가는 거야? 언제 코사인 X가 언제 0이야? 2분의 1파이랑 2분의 3파인데 그 중에서 되는 거 치면 얘가 안 될 거니까 이건 답이겠죠.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죠.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0부터 어디까지야? 파이까지야? 잘 풀었죠? 이거 나누면 1인데 잘 풀었죠? 그죠? 다시 내가 풀어. 방금 알았으니까 프리 1이 아니라 얘는 프리 2로 가야 됩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을 볼 건데 좀 알죠? 삼각비의 확장이면서 중등기하야. 목적은 명확합니다.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찾고 싶어요가 삼각함수의 활용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삼각비랑 똑같다. 삼각형 6요소 각 3개, 변 3개 중 3개 알면 나머지 3개를 찾고 싶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 했어? 중3 때 했어. 중3 때 삼각비 할 때 했거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노는 건데 얘는 일반 삼각형에서도 확장해서 일반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직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딩 내용이 정말 나오고요. 공식은 총 4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 2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2개는 변형이라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사인 법칙입니다. 1번 공식 사인 법칙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언제 씁니까? 라고 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 외접원에 반지름이 등장하면 거의 빼박이고요. 왜냐면 항상 이게 시작이 외접원으로 시작해. 이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 외접원 내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항상 삼각형의 6요소는 각 3개, 변 3개인데 각은 대문자 반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고 변은 마주보기. 각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 각 B랑 마주보기 받는 변 C, B, 각 C랑 마주보는 게 변 C입니다. 다음처럼 6요소를 만들었을 때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외접원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외접이 등장하면 거의 100% 사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거듭말하지만 중딩기하가 계속 들어간다 했습니다. 중딩기하 잠깐 살펴보고 지금 해보자면 원주각 기억났나? 원주각
원주각 어떠한 원에서 두 개의 점이 찍히면 호 AB죠. 그럼 다음 호 AB로 생기는 다른 점이 있을 때 생기는 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같은 호로 생기는 모든 원주각은 어떻다? 항상 같지? 이게 원주각에 대한 성질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의 중심을 지날 때를 중심각이라고 부르겠지. 얘가 중심각이고 얘가 원주각이래. 그럼 기억납니까? 원주각과 중심각은 항상 몇 배 차이? 2배 차이죠. 요거랑 반원이 등장한다면 얘는 중심각이 얼마인 거야? 중심각이 180이죠. 그러면 지름으로 생기는 원주각은 항상 몇 도야? 90도지. 왜냐면 2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원, 즉 지름이 호가 되면 무조건 직각이다. 이 두 개가 중등 내용이지. 이걸 한 상태에서 지금 해보자면 원이 있어. 만들었어. 그러면 ABC야. 그러면 일부러 내가 각 A를 옮겨. 각 A를 어떻게 옮길 거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내가 각 A를 옮길 거거든. 호 BC로 생기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A랑 A는 똑같겠지? 옮겼어. 그러면 각 A랑 대응되는 길이가 A입니다. 그죠? 내가 지름으로 옮기면 직각이겠지? 여기는 지름이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각 A가 옮겼어. 각 A야. 그럼 각 A 직각에 대해서 ER과 A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사인 관계죠. ER분의 A가 얼마인 거야? 사인 A겠지? 맞아? 그러면 뒤집어쓰면 ER은 얼마야? ER은 사인 A분의 A. 그러면 증명 끝났기 때문에 즉 A도 다음처럼 지름을 옮겨서 다음 공식 나왔다면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다 같이 나올 거 아니야? ER은 전부 다 똑같이 증명하면 ER은 사인 B분의 B, ER은 사인 C분의 C. 뭐야 이게? 그럼 다음처럼 되기 때문에 증명 끝났죠? 그래서 다음처럼 사인 법칙을 증명 끝난 건데 두 가지 의의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쓸 거냐? 외접원이 등장하면 쓴다고 했잖아. 근데 언제 쓰냐면 A랑 A, B랑 B, C랑 C거든? 즉 각과 변은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져야. 각과 변의 길이는 항상 각에 사인을 치고 길이를 올리면 이해가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짝꿍이야. 변과 각이 짝꿍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짝꿍 찾기라고 부릅니다. 즉 CC, AA 짝꿍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하나 더 해주면 얘는 예각일 때고 직각일 때는 당연하고 항상 원래는 예각, 둔각, 직각 세 개 증명하는 건데 직각 당연하고 책을 읽어보시고요. 둔각도 살짝 해주면 A가 둔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삼각형 ABC가 지금 내접하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지름을 만들어. 내가 지름을 만들어서 A를 옮겼어 이렇게. 옮겼거든? 근데 봐봐. 내가 다시 어떠한 둔각 A에 대해서 똑같이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A가 이렇게 있어. 맞아? 내가 얘를 이렇게 옮기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A, B, A'C는 다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지.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은 무슨 관계? 얘가 A면 얘는 뭐예요? 무슨 관계? 중등기합니다. 180A, 아예 90A, 180A. 찍지마! 180 빼기 A. 원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대각은 더해서 180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봐봐. 사각형이 이렇게 원에 내접하고 있어 이렇게. 그죠? 가운데 뭘 찍어? 중심 찍어. 그럼 다음처럼 만들면 얘가 A면 얘가 A면 이게 얼마야? 2A죠? 원주각 중심각 맞아? 그럼 여기가 B면 여기 얼마야? 2B죠? 그럼 한 바퀴니까 2A 더하기 2B가 얼마야? 360도죠?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겠어? 180이겠지? 예.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 중심각 또 중등기야. 어떠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항상 얼마다? 180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예. 중등기하 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어떻게? A가 둔각이면 옮겼어. 마찬가지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A겠죠 이렇게? 여기 직각일 거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사인 180 빼기 A는 2R분의 A인데 마찬가지 사인 180 빼기 A가 얼마야? 각변 때리면 얼마야 이거? 예? 각변 때리면 사인 180 빼기 A를 각변 때리면 뭐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180은 안 바뀌지. 예. 이사거든? 플러스야. 그럼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예.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예각과 둔각이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등기한 좀 적어. 증명은 책에 있으니까 중등기한 좀 적으라고. 까먹지 말고. 사각형이 뭐 할 때? 대접. 원에 내접할 때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우리가 뭐 해야 돼? 공식을 외워야 된단 말이야. 외워야 되는데 다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야. 이 자체도 외우셔야 되고요. 공식을 변형해서 두 번째도 외우셔야 되거든.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A는 넘겼으면 얘는 얘니까 A는 2R 곱하기 사인 A죠. 넘겼으면 얘는 얘니까 마찬가지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란 말이야. 그러면 ABC, A 대 B 대 C, 변의 길이의 B는 2R A,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거든. 근데 뭐가 지워져? 2R은 지워질 거란 말이야. 2R 지워지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B는 sin A, sin B, sin C의 정비례합니다. 라는 공식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어떤 사각형이 있다?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마주보는 얘가 A면 얘가 A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주보는 대각이 커지면 당연히 마주보는 대변도 길어지는 거 맞아? 그죠? 길어진단 말이야. 비례한단 말이야. 정비례하니? 각이 2배가 되면 마주보는 대변이 2배가 돼? 그건 아니거든.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야,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다음처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해야지. 그러면 호가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 2배가 됩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근데 중심각과 현의 길이는 정비례했냐고. 현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러면 세타에 대한 현, 세타에 대한 현. 그러면 각이 2배가 되면 현 2배가 되냐고. 얘가 2배 되고 있어? 각이 2배 했더니 지금 대각이 대변이 결국은 현이잖아. 맞아? 즉 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는 2배가 되지만 현은 2배 안 됐잖아. 즉 우리가 각과 대변은 비례 관계에 있어. 커지면 커진단 말이야. 정비례는 아니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음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음 관계가 가는 겁니다. 변의 길이의 B는
사각형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랑 정비례한다 라고 우리는 결국은 어떠한 관계인까지 이제 결론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이것도 당연히 패턴 공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공식은 두 개입니다. 그럼 다음처럼 공식을 외웠다고 칠 때 문제를 빨리 풀겠습니다. 1번 보면 B가 10, C가 10, 루트 3, C가 120이래. 그럼 사각형 대충 만들어 볼 건데 봐봐. C가 120이야. 항상 반시계니까 다음처럼 되겠지. 그리고 이름 붙일 때 항상 반시계로 돌려야 되고 B가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각 B랑 마주보는 변이 B면서 10인 거야. C랑 마주보는 친구가 C면서 13인 거야. 다을 만족할 때 각 B가 뭐냐 다음에 A가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만 뭐하겠다? 짝꿍 찾기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각 C랑 변 C는 줄어졌어. 짝꿍을 잘 줬단 말이야. 마찬가지 내가 변을 줬어. 그럼 얘랑 짝꿍인 B는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를 할 거야. 왜냐면 다음 짝꿍 세트를 알고요.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 짝꿍 찾기. 둘이 알아. 오케이. 짝꿍 알고 있네. 그럼 다른 짝꿍 찾을 수 있다고. 얘는 못 찾아. 각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A는 각이 있어야 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짝꿍을 알면 변을 알아야 각을 찾고 각을 알아야 변을 찾는데 얘는 짝꿍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 그래서 B만 찾는 거야. 그러면 넘겼으면 사인 B를 찾고 싶은 거니까 10 루트 3 사인 B는 10 곱하기 사인 120인데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120은 웬만하면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웠나요? 얼마 이거? 2분의 루트 코사인 120은? 그 마이너스 2분의 웬만하면 이 두 개는 암기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일 만만한 둔각입니다. 결국은 다음 친구들은 삼각형 내에 노는 거기 때문에 180 내에서 노는 특수학이란 말이에요. 나왔자 120, 135, 150밖에 안 나와. 다음 세 개인데 제일 만만한 게 120이기 때문에 120은 여전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우세요. 각변 해보자면 120은 뭐 빼기 뭐야? 180 빼기 60이란 말이야. 그러면 180 빼기 60이니까 180이니까 안 바뀔 거고 이사니까 양수. 마찬가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180 빼기 60 180이니까 안 바뀔 거고 몇 사분면이야? 이사니까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결과가 나오지만 뭐 해야 돼? 웬만하면 뭐라고? 외워. 웬만하면 외우는 게 되게 편합니다. 제발 외우세요. 연산해지면 넘어가면 지우고 사인 B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얼마야?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라고? 2분의 1 루트 3 2분의 1이죠? 그럼 사인 B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또 B를 찾기 위해서 삼각방 정식을 풀어야 됩니까? C가 120이지 맞아요? 그럼 B는 무조건 예각이네. 무조건 예각이거든. 그럼 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찾아? 언제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 이렇게 바로 찾자 이거야. 여기가 얼마? 30도. 그러면 A가 전방 얼마야? A 각도가 얼마? 30이야.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자동으로 A가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등기하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 붙일 때 항상 규칙 있게 붙여야 돼. 항상 어떠한 사각형을 그릴 때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ABC 그리고 마주보기에 알파에 맞춰줘야 돼. 알파를 지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B가 60이야. B가 대칭 60, C가 45. 대칭 이쁘게 그렸어. B, A, B, C 60, 40. B가 뭐요? B가 그러니까 B 막 이딴 식으로 B가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마주보게. B가 여기 있으면 마주보게. 여기가 2 루트 3인 거야? C 각이 45도. 45도라고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C가 찾으래? 그럼 짝꿍. 지금 사인 B랑 B는 짱 줬죠? 마찬가지 CC 짝꿍. 그럼 내가 얘는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니까 뭐가 나와? 연산하면 c가 나오겠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2r인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럼 계산 열심히 해주면 c는 넘겼으면 sin 60 2루트 3 곱하기 sin 45니까 어떻게 되니 이게? 얘가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분의 이렇게 해야? 얘는 얼마야? 얘 2분의 루트 2야? 그죠? 계산 얼마니 이거? 올라가면 루트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지워지고 2루트 2야? C가 2루트 2. 그럼 이제 계산하면 안 나오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삼각형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규량이 알려준 것처럼 항상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얼마? 180인 걸 반드시 사용해줘야 돼요. 반드시 1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 변의 길이 할 때 다음에 b를 구하재. 항상 각을 몰아야 됩니다. 각 두 개 주면 사각에 각 두 개 주면 무조건 하나를 모을 수 있어. 왜냐면 뭐니까 합이 파이니까 얘는 파이 빼기 c겠지. 얘는 파이 빼기 a. 얘는 파이 빼기 b로 뭐 할 수 있냐면 각 분자를 하나를 모을 수 있겠지. 그 다음 각변환 사인 파이 빼기 c는 또 각변 해주면 파이니까 안 바뀔 거 아니야. 부호판정 뭐야 이거? 부호판정하면 몇 사야 이거? 2사야? 플러스 마찬가지 얘도 사인 b 얘는 뭐야? 아 미안 사인 a 사인 b죠. 그럼 다음처럼 내가 찾고 싶은 걸 각의 합은 180이니까 이쁘게 해주고 각변환 계속 나옵니다. 그럼 다음 b를 구하라고 치는데 아까 했잖아.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은 뭐에 정비례한다? 삼각형의 세배의 길이 b는 뭐에 정비례한다? 사인 값에 정비례한다. 사인 a, 사인 b, 사인 c 정비례한다. 그러면 사인 c는 c의 비례 6, 사인 a는 4, 사인 b는 5죠. 그래서 6대 4대 5의 문제를 풀어야 돼. 마찬가지 각의 b를 주는 건 정확하게 각을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 각이 180인데 걔를 1대 3대 2로 자르래. 면 각 a를 6등분해서 한 개 쓰고 싶어 30도, 세 개 쓰고 싶어 90도, 두 개 쓰고 싶어 60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각 a, b, c를 모두 찾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 변의 길이 b는 뭐에 정비례 한다고? 사인 값에 정비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의 비를 찾으세요. 각을 하니까 사인 떼면 되겠죠? 그럼 공식 외우실 거 아니야. 2분의 1 얼마 이거? 어? 사인 90, 사인 90. 얘는 2분의 1 루트 3. 그러면 이쁘게 이거 펴주면 1대 2대 루트 3입니다 하면 되겠죠? 주어지를 해보면 40이랑 110, 200 주고 있거든? 근데 보면 우리는 특수각 외에는 못 찾는데 줬어. 사인 40은 0.64로 계산하래. 얘는 알고 있는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못 찾을 수 있으면 짝꿍. 내가 요 길이 b는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얼마야? 몇 도? 얼마야? 30대 짝꿍.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b야 b. 짝꿍 찾았잖아? 어떻게? 사인 40분의 b는 사인 30분의 200이라고 짝꿍 찾기 한 거지. 우리는 특수각밖에 못 찾지만 주면 찾을 수 있다. b는 뭐 하면 돼? 사인 40 넘겨서 200 곱하기 사인 40을 사인 30으로 나눠지고 하면 되는데 사인 40을 줬잖아? 맞아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가 뭐야? 사인 40은 0.64래. 사인 30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계산 더 나오겠지? 네가 하세요. 다음 친구를 옛날 말로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증명이 어떻게 하냐? 다음 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지금 얘는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언제 쓰는 거냐면 각과 변, 즉 얘는 양 끝각과 양변 줄 때입니다. 나머지 변 구하세요. 즉 각 B, 각 B, C, 각 C, B
이렇게랑 이렇게 해줄 때 나머지 A의 길이는 뭡니까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증명 자체가 중등 증명이야. 이거 중등체에도 있어.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는지? 항상 중등기하는 수소의 발을 꼽아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각 B랑 각 C를 둘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에서 수소의 발을 꼽아 H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각 B랑 각 C로 BH를 구할 수 있다. 각 C랑 변 B로 CH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 B의 본질은 각과 변으로 나머지 변을 찾고 싶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얘랑 얘로 요거 찾고 싶어? 맞아요? 무슨 관계? C로 X 찾고 싶다. 무슨 관계? 코사인 B는 C분의 X니까 X는 C 코사인 B 맞아? 마찬가지 여기를 Y라고 한다면 무슨 관계? B랑 Y는 코사인 C는 B분의 Y니까 Y는 B 코사인 C야? 맞아? 근데 이거는 중등 때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적당히 하자. 봐봐. 잘 봐. 이거 저번에 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 봐봐. 보통 삼각기는 빗변을 준다. 빗변을 주고서 밑변 찾으세요. 높이 찾으세요. 이게 삼각비의 본질. 각과 변의 길이를 할 때 나머지 변을 찾으세요. 중에서 그 중에서 본질은 빗변 줄 때 밑변과 높이를 찾으세요야. 그러면 이건 암산도 가능해야 돼. 1이지? 찾으래. 무슨 관계? 코사인. 그럼 1분의 네모가 코사인이지. 네모는 얼마야? 코사인이야? 맞아요? 항상 코사인은 밑변이야. 가로라고. 마찬가지 무슨 관계? 사인 1분의 세모가 사인이야? 맞아? 이 사인이야? 그죠? 즉 빗변 둘 때 밑변 높이를 구하세요인데 항상 밑변이 코사인 높이가 사인이라고.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라며. 근데 보통 여기가 문자입니다. 이렇게 r이 붙이면 똑같아. r 붙이면 되기 때문에 뭐 붙이면 돼? r만 붙이면 된다고. 즉 빗변이 r이면 r 곱하기 코사인 밑변 r 곱하기 사인이 높이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빗변 줄 때 밑변이 뭐예요? 빗변 줄 때 밑변이 뭐예요? 그러면 코사인 값 곱하기 빗변 코사인 값 곱하기 밑변하면 자동으로 이거 안하고 암산 해야 되는 게 사각비를 다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x를 구하고 y를 구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a는 두 개 합이야.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내가 원하는 공식은 이게 뭐야? 옛날 말로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이거 언제 외울 거야? 안 해도 돼. 왜 안 했냐면 이렇게 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공식 써도 됩니다. 이해해서 굳이 외우지 않아요. 딱 한 개만 외울 거야. 공식 외우면 잘 봐. 주어진 게 변과 가려줄 때 나머지 변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요. 변각으로 A 구하고 변각으로 A 구한다. 공식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A든 변과 각, 변 곱하기 코사인 각. 마찬가지 변 곱하기 코사인 각. 이렇게 외우고 끝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이렇게. 중학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 했잖아 이렇게 이런 거. 그럼 결국은 얘로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과 두 개 있거든. 지금 하는 증명은 별로 안 재밌어요. 보세요.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식을 알고 있고 걔를 강제로 만드는 것 때문에 노잼이야. 근데 봐. 일단 a를 곱해. a제곱은 ab 코사인 c ac 코사인 b 맞아? b 곱해. b제곱은 a bc 코사인 a ab 코사인 c c 곱해. c제곱은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야.
그 다음에 빼고 뺄 거야. 그럼 좌변은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 나오죠? 뺐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거든. 똑같으니까. 맞아? 이렇게 지워지거든. 그럼 얘는 요거 두 개만 살아남으면 돼. 음음이니까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야. 넘기면 a제곱은 b제곱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나오거든. 맞아요? 이건 암기입니다. 반드시 암기. 중요하다. 딱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씁니다.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딱 두 개가 나올 건데 얘는 외워야 돼. 이거는 증명이 안 중요하거든. 증명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가장 쉬운 증명부터 해봤는데 이게 나온다면 빈칸 넣기 때문에 빈칸 넣기라서 어떠한 과정으로 했는가 이거 한번 보는데 주어진 제일 코사인을 a 곱해 쓰고 b 곱해 쓰고 c 곱해 쓰고 더하고 빼고를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뿐이야. 그냥 뭐 어려운 테크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내가 이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빈칸 넣기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한다? 얘만 외웁니다. 결국 얘가 코사인 법칙이고 아까 전 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돼. 얘만 외우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A, B, C, A, B, C죠. 얘는 쓰임새가 뭐냐면 각과 낀 각과 양변 줄 때 쓰는 겁니다. 낀 각과 양변 줄 때 나머지 변 찰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얘는 양변과 낀 각 줄 때야. 그때 뭐 찾으라? 나머지 변 찾기입니다. 그러면 외우는 방법 잘 보세요. 어떻게 외울 거냐? 내가 A라는 변을 찾고 싶다? 어떤 변을 찾고 싶어. 일반적으로. 다른 상황 쓰지만. 그러면 피타처럼 쓰세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피타고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피타 쓰면 A가 보통 예각이거든. 피타는 지각되잖아. 그럼 뭔가 빼야 돼. 뭔가 빼냐면 E, B, C 코사인 A를 빼면 된다 라고 외웁니다. 외우는 방법이야. 그냥 A라는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데 피타고라스처럼 써.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뭘 빼야 되니까 뭘 빼냐? EBC 코사인 A. 잘 보면 BC니까 EBC야. 그리고 각은 달라야 돼. 대칭형이거든. BC면 A야. 이해돼요? 공식 되게 간단하거든. 만약에 B제곱으로 쓰고 싶어도 B제곱은 양변 나머지 A제곱 C제곱이야. 빼 2AC 마찬가지 AC니까 코사인 B. 문자가 중복되면 안됩니다. C제곱은 마찬가지 나머지 B제곱 C제곱 피타고라스 2BC니까 BC 코사인 C라고 뭐 하겠다? 외우겠다 이겁니다. 얘를 외웠다면 그 다음 친구는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그냥 변형이야. 넘기면 돼요. 얘를 넘기면 돼. 넘기면 2BC 코사인 A는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란 말이야. 양변을 2BC로 나눠버린다면 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인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거 언제 쓰냐? 얘는 세 변을 줄 때 각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줄 때 각 찾기입니다. 용도가 뻔해. 변 줄 때 각을 찾으세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외워보면 코사인 B는 내가 얘를 외우고 있다면 넘기고 암산하면 되기 때문에 코사인 B는 B랑 다른 거 2 A C 분의 AC니까 A제곱 C제곱 빼기 나머지를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
코사인 C도 C니까 밑에 다른 거 EAB A제곱 B제곱에서 뭘 빼면 돼? C제곱 빼면 됩니다. 그 때문에 내가 얘를 외우는데 얘를 따로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얘를 쓰고 얘 가면 돼. 뭐만 외우면 된다? 얘는 반드시 뭐 된다? 암기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입니다. 딱 두 개만 정확히 외우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딱 한 개는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된다. 나머지는 계속 보면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공식 끝났고요. 다른 방법으로 증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증명 하나 더 있거든. 되게 많아요. 다른 증명도 해보자면 중딩 증명입니다.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A에서 수세발을 꼽아. 여기 H라고 하자. 높이를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X, 여기를 내가 Y라고 해볼게. 근데 아까 X 구한 거 했고 Y 구한 거 했거든. 이제 암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요? 내가 C랑 B를 할 때 X를 구하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나오나? 코사인 C. C랑 B로 여기 찾고 싶어. 그럼 사각형이니까 코사인이니까 B 곱하기 코사인 B야. C 곱하기 코사인 B. C 코사인 B지. 암산.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각 C 변 B 알고 나머지 찾고 싶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B 곱하기 코사인 C. 예. 이 정도 암산하는 게 사각비를 마스터한 겁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사각비 본질이니까. 이렇게 쓰면 우리가 다음 사각형 A, B, H에서 피타, A, C, H에서 피타 두 번 쓸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피타 했으면 H 제곱은 어떻게 돼? 얘 제곱은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야. H 제곱은 C 제곱 빼기 X 제곱이야. 맞아? 근데 X가 뭐냐면 X는 요겁니다. C제곱 코사인 B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 H제곱은 B제곱 빼기 Y제곱이지. 맞아요? 근데 B제곱 빼기 Y제곱인데 Y를 이렇게 쓰면 제일 코사인 나오고 이렇게 안 쓰고 여기가 X잖아. B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서 C 코사인 B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전체가 이만큼 A니까 A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 그래서 Y가 얘가 Y입니다. 그래서 Y가 A 빼기 C 코사인 B라고 써도 된다. 전개하면 B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2 앞뒤 2AC 코사인 B 플러스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코사인 B의 제곱. 맞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랑 얘랑 같거든. 똑같이 H제곱이니까. 그럼 다음 두 개 같으면 이 C 빼먹었다. 여기 C니까 C 빼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면 지금 얘랑 얘랑 지워지고 C제곱은 B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2AC 코사인 B야.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돼? 넘기면 다 넘겨야 돼. 이만큼 넘겨야 되네. 그러면 A제곱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는 B제곱이죠. B제곱에 대한 식 나왔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중등기하적 증명인 거고 제곱사인 증명 또 있거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대표를 해봤다. 이해됩니까? 기본 문제 좀 풀면 AB 할 때 시절에 얘는 사인을 못 써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 들어보면 A 45 B 60
A가 4, B가 2루트 6. 특수하겠니? 특수하게 아니거든. 그죠? 그럼 얘가 찾고 싶지란 말이야. 그럼 특수가 아닌데 못 써요. 마찬가지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제일 코사인인데? 이거 제일 코사인이죠? 그죠? 예. 내가 제2 코사인 예를 들려고 했는데 제일 코사인 해버렸네. 이런 공식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뭐 이렇게 공식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냥 제일 코사인 외우지 않아도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수서발 꼽아서 풀면 됩니다. 여기 H 한 다음에 C니까 뭐 하면 돼. 여기서 직각삼각형 45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야? 여기 얼마야? 루트 2니까 2루트 3이야 이렇게. 마찬가지 60도네? 2대 1대 루트 3이지? 얘가 얼마야? 2야? 내가 찾고 싶은 C는 두 개 합이니까 2 더하기 2루트 3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맞아요? 예. 물론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공식은 뭐라고 했어? 이렇게랑 이렇게라고 했잖아. 공식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C는 변각 변 곱하기 코사인 각 변 곱하기 코사인 각이라고 외워도 좋긴 하지만 이거 먼저 외우고 앉아있을 거야. 그냥 직각사인 잘라서 중등기하적 방법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안 외우고 넘어가겠다 이 소리야. 마찬가지 삼각형 그려보면 A가 120 A가 120 A, B, C A가 A B가 10 C가 6 정확하게 저격하는 문제인 거지. 마찬가지 A를 찾고 싶어. 변 낀각 주고 A 찾으래. 공식 뭐였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빼라고 했죠. 빼기 2BC 코사인 A야. B제곱 100 C제곱 꽁 따고 올게요. 36 네 마이너스 2 BC 코사인 120인데 코사인 120 얼마? 내가 외우라고 했죠? 웬만하면 외우라고 했잖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야 이거? 136 빼기 얼마야? 더하기네. 더하기 60이야. 지워지니까 얼마야 이거? 196이야. 그래서 A제곱은 196이니까 A는 14A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안 이뻐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용도가 무엇인가? 기본 용도부터 했습니다. 무엇을 주었을 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가? 일단 뭐 해야 돼?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사각형이야. 우리가 그 다음 이 사각형이지만 사각형이랑 사각형 똑같거든? 왜냐면 사각형 등장하면 뭐하냐면 안녕. 네. 그래서 여기서 제 코사인 법칙 쓰면 BD에 나오겠네. 그럼 내가 B, C를 찾고 싶어. 그럼 각, 변이야. 정확하게 원래는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해야 되지만 다음처럼 요거 상황에서 각을 알면 똑같이 이 상황에서 코사인 쓰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중딩 때 어떻게 했냐면 중딩 때는 수세발 꼽아서 5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5면 2분의 5 2분의 5 루트 3 피타고라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우리는 마찬가지 다음 상황에서 5 루트 3 BD에 대한 코사인 법칙 쓰면 X가 등장할 거라고. 해보면 어떻게 돼? BD의 제곱은 어떻게 돼? BD의 제곱은 5의 제곱 X제곱 빼기 2 B C 코사인 60이죠? 예. BD는 얼마야? 제곱하면 얼마? 5 루트 3 제곱하니까 75 25 X제곱 60은 얼마? 2분의 1 맞아요?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5X야. 그러면 X제곱 빼기 5X 빼기 50은 0이니까 15 하면 맞불하면 X는 10도는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지금은 좀 뭐 해보자?
연습해보자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삼각형 ABC에서 다음처럼 줬을 때 최대값 구하지. 그럼 당연히 그냥 세배의 길이를 주면 될걸 다음처럼 기분 나쁘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대칭형이니까 연립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동시에 더하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2배 A, B, C가 얼마인 거야? 그냥 다 더해버리면 좌변끼리, 우변끼리 30 그럼 더한 게 15야? 그러면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빼고 다 더한 게 15인데 A 빼고 더한 게 11이래. A 5 B 빼고 더한 게 7이래. 아 미안. B 빼고 더한 게 8이래. 7 C 빼고 더한 게 11에 3 그냥 이렇게 주면 될걸 굳이 그때 이렇게 준 것 뿐입니다. 하고 싶은 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최대각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예. 이해돼? 예. 근데 각과 변은 대응각과 대응변은 관계는 있지만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각이 크면 변의 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각은 당연히 7에 대응되는 B가 제일 커. 예. 그러면 나는 B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B를 찾아야 합니다. 코사인 B는 뭐? 2 A C 분의 A 제곱 C 제곱 빼기 B 제곱 이 코사인 B 공식. 즉 코사인 두 번째 공식은 코사인 변형은 변을 할 때 각을 찾고 싶으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B에 대응되는 각이 제일 크겠거니 코사인 B를 구해. 넣으면 어떻게 돼? 넣으면 암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 B는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120. 120이라고 외우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어차피 예각이니까 방정식 풀지 않아도 120밖에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변, 각 AB를 구하지. X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식 써야지?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몇 도예요? 몇 도니 여기? 135도인데 여기 정확히 말하면 180 빼기 45지. 그러면 180에서 혹은 90에서 뭔가 빼고 더하면 특수각을 빼고 더하면 아는 각인 거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입니다. 특수각인 거야. 90이나 180에 특수각을 더하고 뺀 건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제9사를 쓰기 위해서 여기만 찾으면 되지. 여기 저 똑같다며. 예. 그러면 AP나 BP만 찾으면 돼. 내가 여기 Y라고 할까? 맞아? 그러면 루트 2 45 30 Y 얘랑 관계 짝꿍 찾았네? Y를 뭐로 찾으라? 사인 법칙으로 Y 찾고 Y 찾고 나면 코사인 법칙으로 X를 찾으세요 문제인 거라고. 그러면 마찬가지 사인 45분의 루트 2는 사인 30분의 Y야. 예. Y 넘겼으면 사인 45 루트 2 곱하기 사인 30 얼마니 이거? 2분의 루트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야? 얼마 이거? 2인가? 그죠? 아닌가? 1이야? 예. 루트 2분의 2루트 2 1이네 그죠? 여기가 1이야 그죠? 뭔데? x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을 쓰면 되지? 그러면 x제곱은 1의 제곱 빼기 2 b c 코사인 180 빼기 45라고 그렇게 맞아? 2 빼기 2 이거 얼마냐고 코사인 180 빼기 45는 180도 변환이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부호 판정인데 이사잖아. 예. 마이너스 그러면 얼마냐면 2 플러스 루트 2 그럼 x제곱은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라고 문제를 나오면 짓는 게 사인도 쓰고 코사인도 쓰고 둘 다 쓰고 있다. 네가 해. 똑같은 겁니다. 그냥 공식 나와요. 마지막 8번 끝날게. 8번이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8번은 어떠한 삼각형에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다음은 어떤 삼각형이니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너 공식 외우고 있어? 문제입니다. 사인 나오면 사인 법칙,
코사인만 나오면 코사인 법칙 써서 그냥 갖다 때려 박으면 돼요. 그럼 사인 법칙 뭐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지. 예. 그럼 사인 A는 얘는 이거일 거 아니야. 사인 A분의 A는 2R일 거 아니야. 그럼 사인 A는 뭐야? 사인 A는 2R분의 A 맞아? 예. 같은 말로 사인 B도 2R분의 B겠지. 맞아요? 예. 코사인 C는 공식 외우고 있나요? 코사인 C는 2A B 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인과 코사인의 어떠한 식을 주고서 다음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뭐예요? 물어본다면 사인은 사인 법칙,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 넣으면 이뻐집니다. 그러면 2R분의 A는 2R분의 B 곱하기 2AB 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야? 정확히 말하면 각에 대한 식을 변에 대한 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쁘게 끝나요. 2R 지워지고 BB 지워지고 2A 넘어가면 2A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야. 그죠? 넘기면 어떻게 돼? 답니까? A제곱 C제곱은 B제곱이잖아. 이거 뭐니? P가 만족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겠지? 예. 이거 직각삼각형을 겹치면 큰일 납니다.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번까지 나왔고 숙제는 여기까지 해서 내일까지 해서 수학의 셈이라도 빨리 할 거니까 수학의 셈이라도 최대한 마무리 좀 들고 오세요. 이해되시죠?